제4장 대인관계의 심리학. 타인이라는 거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관계는 때로 가장 큰 고통의 원천이 된다. 상사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너지고, 동료의 냉담한 반응에 나를 의심하고,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왜 타인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가? 그리고 타인이라는 거울 속에서 어떻게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장에서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두 권의 베스트셀러 심리학 저서를 통해 분석한다. 첫 번째는 데일 카네기의 초대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이고, 두 번째는 미키 이치타로의 베스트셀러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위 일러스트 버전인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이다. 데일 카네기는 203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힌 인간관계 바이블의 저자이다.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은 단순한 처세술책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의 철학이다. 이 책은 출간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테디셀러로 읽히며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카네기가 제시하는 핵심 이론은 자존심과 신념의 방어 메커니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가끔 아무런 저항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남에게서 틀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지적에 반감을 품고 생각이 더 굳어진다. 우리는 신념의 형성 과정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신경하다가도 누군가가 그 신념을 빼앗으려 하면 그 신념에 쓸데없이 집착하게 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분명 사고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의 자존심이다. 내 것이라는 간단한 말이 인간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 점을 잘 헤아리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이 통찰은 인간관계 갈등의 근본 원인을 꿰뚫는다. 우리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았다는 사실이다. 내가 틀렸다는 인정은 곧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완강해지고 더용 집요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 카네기는 이 자존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라고 말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카네기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진정한 관심이다. 그는 개나 고양이조차도 관심과 애정을 갈망하며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카네기가 말하는 관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체득되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 태도는 결코 가식일 수 없다. 상대방은 진짜 관심과 가짜 관심을 본능적으로 구별한다. 카네기의 이론은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접근 방식뿐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의 갈등은 놀랍도록 빠르게 해소된다. 미키 이치타로의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는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로 말과 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안내서이다. 이 책의 일러스트 버전인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는 더 많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대화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이론은 자동적 생각과 핵심 신념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화를 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관점을 조금 전환시켜보세요. 관계를 바꾸고 대화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순간적인 생각, 즉 자동적 생각 때문에 실패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인격에 두면 대화와 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사라지지만 생각에 두면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통찰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핵심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의 인격이나 나의 인격에서 찾는다. 저 사람은 원래 못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변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인격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적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상대방의 특정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반응한다. 이 자동적 생각은 과거의 경험, 상처,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된 핵심 신념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이 자동적 생각이 너무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인지 의심할 틈도 없이 반응해버린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자동적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안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거나 의심하기도 하고 정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하죠. 살면서 때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왠지 그런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굳어진 신념들이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진 신념, 즉 핵심 신념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한 내면의 진실이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사람들은 결국 나를 버릴 거야. 이러한 핵심 신념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대화와 관계 패턴을 지배한다. 상사가 조금만 지적을 해도 나는 역시 무능력하다는 신념이 활성화되고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는 결국 버림받을 거라는 신념이 활성화된다. 저자는 이 순환 고리를 깨는 방법으로 관찰과 생각의 구별을 제시한다. 관찰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됨과 동시에 상대를 우리의 대화에 편안하게 개입시키는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생각이 기름이라면 관찰은 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는 같은 곳에 있을 수는 있지만 섞이지는 않지요. 그렇게 구별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찰과 생각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상사가 보고서에 오타를 지적했다. 관찰은 상사가 오타를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상사가 나를 무능력하다고 평가했다는 해석이다. 이 둘을 구별하는 순간 우리는 상사의 지적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상사는 단지 오타를 지적했을 뿐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핵심 이론은 감정과 욕구의 연결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욕구를 충족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어요. 감정의 기저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때와 불만족스러울 때 그에 맞는 여러 감정을 느끼고요. 그렇다면 내 감정의 뿌리는 내 욕구임을 알 수 있고 이는 내 감정에 대한 책임도 나의 욕구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이 내 욕구에 있듯이 상대가 느낀 감정에 대한 책임은 상대의 욕구에 있습니다. 즉, 각자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은 각자의 욕구에 있습니다. 이 통찰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원리이다. 우리는 흔히 내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의 행동에서 찾는다.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가 났어.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실망했어. 그러나 저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내 감정의 원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이 충족시키지 못한 나의 욕구라고. 이 관점의 전환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준다. 상대방이 내 감정의 원인이라면 나는 상대방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감정의 원인이 나의 욕구라면 나는 내 욕구를 탐색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그 욕구를 다른 방식으로 충족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또한 건강한 대화의 조건으로 공감적 듣기를 강조한다. 상대는 호기심 가득한 우주와 같습니다. 내 생각은 버리고 상대 마음을 담아보세요.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갖겠다고 결심하고 상대가 말하는 지금 이 상황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지요. 때론 호기심을 가지고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 들어보겠다는 태도보다는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에요. 공감적 듣기를 위한 구체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나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들어보겠다. 이 선언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이다. 우리는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해왔다.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즉각 해결책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때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카네기와 미키 이치타로의 이론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대인관계를 분석하지만 두 이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카네기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비판을 자존심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그것을 당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하지 말라. 상대방은 단지 특정한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자존심은 상대방의 의견과 별개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진정한 관심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씩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질문을 던져라.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다는 태도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이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라. 만약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갈등을 완화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미키 이치타로의 이론에 기반한 인지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동적 생각 포착 훈련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말에 강한 감정적 반응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라.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무엇인가? 이 생각은 객관적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해석인가? 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당신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당신으로 전환시킨다. 두 번째는 관찰과 생각의 구별 훈련이다. 하루 동안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관찰과 생각으로 분리해보라. 상사가 나를 부른다는 문자를 받았다. 관찰은 상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혹은 승진 이야기일까? 혹은 또 야근을 시키려는 걸까이다. 이 구별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사건 자체와 사건에 대한 해석을 분리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는 감정과 욕구 연결 훈련이다. 당신이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라. 이 감정 뒤에 숨은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화가 났다면 그것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망했다면 그것은 신뢰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외롭다면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욕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라. 네 번째는 공감적 듣기 훈련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충동을 참아라.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머물러라.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 몸짓을 관찰하라. 그리고 가끔씩 상대방의 이야기를 당신의 언어로 반영해 주어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니? 이 간단한 반영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관계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 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흘러간다. 미키 이치타로는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구를 직접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대신 우리는 비난하고 의심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그 욕구를 왜곡해서 표현한다. 건강한 대화는 이 왜곡된 표현을 원래의 욕구로 환원하는 작업에서 시작된다.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상처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전환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반응의 노예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의 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카네기는 말한다. 내 것이라는 간단한 말이 인간 행동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미키 이치타로는 말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을 때 가장 깊이 반성하고 변한다.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가 무너졌는가? 누구의 냉담한 반응에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처 뒤에는 어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숨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휘둘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동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